네, 미래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보다가 4.19를 설명한 페이지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눈에 자주 들어와서 세어봤더니 한 페이지에만 무려 9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우연일까 궁금해져서 이승만이 검인정 교과서에서 전반에 거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관심이 생겼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우선 이승만에 대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검인정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잣집 아들 이미지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 16대 손으로 태어났지만 이미 5대조 이후에 벼슬길이 끊겨 가난한 양반집의 아들이었고요. 어머니 김씨의 삭바느질로 가게가 유지되었습니다. 네. 평생 권력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승만은 입헌군주제를 도모하다 발각돼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간 복역합니다. 심한 고문으로 손이 망가져 수년 만에 젓가락질을 할 수 있었고 평생 다양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고 40여 명을 전도했고 감형된 후에는 옥중학당, 옥중도서관을 운영하고 영어책을 많이 읽어 영어 실력을 다지는가 하면 독립정신 등의 많은 글들을 집필합니다. 유학길에 올라서도 잘 먹지 못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강의를 듣는 일이 허다했지만 2년 반 동안에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의 대학 시절 한국 선교와 독립을 위해 YMC 등에서 150여 차례의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말년에 하와이에서의 유폐 생활 중에도 손님이 오면 가루 주스와 그 까만색 오레오 과자 아시죠? 네, 그걸로 손님을 대접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사치, 편안, 안락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면서도 아주 치열한 생을 살았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실력은 없었을까요? 이승만은 6세에 6살의 천자문을 모두 외운 소문난 신동이었고 매년 치는 시험에서도 늘 장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시험은 당시에 너무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돈을 사야만 급제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매번 고배를 마시다가 1894년 시험이 폐지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친구 따라 배제학당에 들어가서는 6개월 만에 영어를 엄청난 속도로 습득을 하고 6개월 만에 영어 교사로 임명되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독립협회의 전신인 토론 모임 협성회를 조직하고 국내 최초 일간지 매일신문을 발간하기도 하는 등 실력,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력자였기 때문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에비슨 이렇게 유명한 선교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고종의 밀사로 대한제국 독립을 위해 미국으로 파견됩니다. 학문적 기초가 너무나 대단했는지 5년 5개월 만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대에서 취득합니다. 1941년 발표한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죠. 이걸로 일제의 진주만 폭격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읽는 탁월한 예언가로 미국에서 유명해진 계기입니다. 이승만 무게에 일제가 현상금 지금 돈으로 50억 원을 걸 정도로 이승만은 일본에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독립투사였죠. 한창이던 30부터 40년간 항일운동에 투신했고 나라 없는 시절 김일성처럼 중국, 소련 국적 이런 거 갖지 않고 무국적자의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소련의 괴뢰라는 그런 약점을 숨기기 위해 이승만을 친일로 몰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 숙청했을 뿐 친일 청산을 위한 그 어떤 법령도 공식 기록도 없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50총선에서 친일 부역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모두 주지 않았습니다. 반민특위가 해체된 것도 과거의 악인 친일파 청산보다 당면한 악, 현재의 악인 공산주의 반란 진압이 더욱 위중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952년 인접해영에 대한 주권을 선언해 독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게 된 근거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젊은 시절 미국을 우리가 본받을 기독교적 이상국가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경미, 친미라는 표현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 테프트 밀약 등으로 미국의 배신을 뼈아프게 경험하면서도 미국이 영토에 알심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인 것을 간파했습니다. 지미파였죠. 미국을 잘 이해한 이승만은 큰 소리치면서 휴전에 반대하고 반공포로 석방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쟁취했습니다. 미국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부국 강병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용미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일생은 미국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일성에 맞먹는 독재자입니까? 전후 가난 80%에 가까운 문맹률, 그리고 40대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하면 이승만은 너무나 조숙한 민주주의를 도입한 셈입니다. 조선시대 봉건제, 그리고 일제 식민시대를 거쳐 바로 의회 민주주의를 열었으니 혁명적입니다. 투표권이나 정당 결성의 자유, 종교 거주 이전 표현의 자유, 신분제 폐지, 그런 어떤 것도 국민이 당시에 이승만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만들어온 서구 민주주의와 비교하면 갓 태어난 민주주의에는 성숙하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승만을 실제의 모습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속 이승만을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뚝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짧게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참 앞에 챕터에서 하고 한참 책장을 넘겨서 나면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요.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등이 귀국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고 기술합니다. 미래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친일 이승만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금성에서는 이승만 정부는 친일 관료를 많이 썼다고 하고 비상교육도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비난합니다. 실제로는 항일 내각이었죠. 미래에는 좀 더 악의적으로 왜곡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갖가지 방해 공작으로 반민특위가 1년 만에 중단되었다고 기술합니다. 5종 역사교과서에서는 일관되게 김구와 이승만을 비교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으로 몰아갑니다. 비상교육입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밑에 왼쪽에 이제 이승만 정읍 발언이 있죠.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고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김구가 말합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굉장히 감상적인 이런 문구를 적고 있죠. 남쪽에서라도 대통령 해먹으려고 단독 정부 세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들 교과서가 몰아갑니다만 사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도 놀랐고 국내 여론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승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이처럼 정치 생명을 걸고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미 북한에 사실상 정부가 세워진 것을 알았고 잘못하면 적화 통일될 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재교육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두산동화도 유사하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5개 제가 봤던 교과서에서 동일한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네. 전쟁이 터지면 최고 지도자가 피신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승만을 비겁한 도망자로 만듭니다. 적한테 잡혀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유엔군 참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금성은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피난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미래엔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땠나요? 서울 상공에 그 소련제 야크기가 막 폭격을 가하는데도 이승만은 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서울 시내를 막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피신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참모들이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왜 이 교과서들은 그 전범 김일성이 도망간 얘기는 안 할까요? 세계 최악의 독재자인 김일성과 이승만은 동급입니까? 금성출판사는 반공을 내세운 정부가 정권을 연장하였다. 북한에서도 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서 독재 체제 강화됐다. 이렇게 나란히 또 기술합니다.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된 반공, 그 반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웁니다. 천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교육과 그 다음 넘기시면 미래엔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공을 나쁘게 얘기하고 이승만은 스스로 물러났죠. 스스로 물러난 독재자 보셨습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해 비상교육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유권자 수를 조작했다고 기술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상대 후보였던 조병옥이 급사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기붕의 부통령 선거를 위한 부정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관리 책임은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이기기 위해 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전쟁 이후 미국 원조로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이승만을 비난합니다. 미래에는 정부가 원료를 독점하여 정경유착도 나타났다며 이승만을 정경유착의 효시로 만듭니다. 두산동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거민정 역사교과서에서 이승만의 공적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을 하지 않고 공산주의와 대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만든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이름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이런 획일적인 교과서를 통해 이승만은 그 공산주의와 대치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한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 농지개혁과 교육혁명,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위대한 대통령이 아닌 부끄러운 분단의 영웅, 원흉, 친일 친미 독재자로 중학생들 머리에 각인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역사 공부를 열심히 안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